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고려가 겪었던 굴욕이면서도 몽골 내에서 지금의 한류를 능가하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비극의 고려 여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몽골 제국은 전 세계를 뒤흔든 그야말로 폭풍이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나 일본같이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국가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고려는 몽골을 당하지 못했죠. 몽골에 패배한 후 고려는 원나라를 섬기게 되는데 이때 두 나라의 교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고려에 시집온 몽골 공주와 몽골로 시집간 고려 여인들입니다. 자, 현 시점 학계에서는 몽골로 간 고려 여인에 대해 공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받쳐진 여인들이란 뜻인데 일단 당대에는 공녀란 표현을 쓰지 않고 13세에서 16세까지의 양민 이상 자제란 뜻의 동녀라는 표현을 고려사나 원사에서 일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려사의 고종 18년 12월 기사를 보면 당시 고려의 조숙창이 몽골의 신하 사르탁이 보낸 몽골 사절과 공문을 가져오는데 뭐라 써있냐면 왕족 가운데 사내아이 1,000명뿐만 아니라 대관인들의 딸들도 황제에게 바쳐야만 하며 고려 태자가 직접 왕족의 아들 1,000명과 대관인의 딸 1,000명을 데리고 와서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라. 어마어마하죠? 남녀 1,000명씩 요구하는 건데요. 고려사 1232년 4월의 기록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고려는 나라가 작아 벼슬을 사는 사람도 많지 않고 고려는 정시를 한 명 두고 부시를 두지 않으니 자손이 적어 좀 봐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가 이 여인을 몽골에 상납하는 문제로 얼마나 골치를 썩였냐면 고려사 충렬왕 1275년 10월의 기록을 보면 처녀들을 원나라에 바치기 위해 국내의 모든 혼인을 금지하였다 라는 충격적인 기록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원나라가 요구하는 고려 여인은 그냥 어린 처녀만이 아니라 왕족은 물론이고 실제 이미 혼인을 한 장군, 대신의 처나 자식, 즉 유부녀까지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평생을 전장에서 사는 유목민족의 특성상 정복한 곳에서 많은 아내나 자식을 두는 방식은 몽골족에게 기본이지만 고려는 수도 없는 여인을 몽골로 보내야만 했죠. 물론 일반적으로 어린 자식을 보내야 했는데 고려사 1289년 8월에는 동지 밀직사사 최인규의 딸이 원나라에 바쳐졌고 1290년에도 상장군 차신이 고려의 처녀 17명을 원나라에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대신 송분과 정인경은 고려사 1292년 11월자 기록에 따르면 양갓집 딸을 원에 바치기 위해 국가가 잠시 금혼령을 내렸는데 자기 딸들이 원으로 팔려갈까봐 몰래 혼인을 시켰는데 이게 걸려서 귀양을 가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몽골로 가는 어린 소녀, 즉 당시의 동녀에 대한 기록만 고려사와 원사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려는 패배했지만 이 위치가 애매합니다. 고려는 원에서 대우해주기를 표면적 명분상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직접 말하기를 고려사 충렬왕 1275년 10월 기록을 보면 이미 우리와 한 집안이 되었으니 우리와 통혼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찌 한 집안으로서의 의리를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것처럼 예컨대 청나라는 조선을 엄연히 쫄딱으로 대했지만 원은 명분상 사돈의 나라를 칭했습니다. 원나라의 공주가 고려 왕에게 시집 온 것도 그것을 명분 삼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뭐 이런 논리로 가기 위해서죠. 몽골은 원래 정복지의 여인들로 통혼을 하며 어느 정도 일체화라는 방식을 썼는데 문제는 고려사나 원사에 정식 기록된 여인들만 500명 가까이 원으로 끌려갔고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까지 하면 대략 5,000명 이상 원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려가 몽골에 동녀를 바치는 상세 기록은 1260년 대원의 성립부터 1369년 북원의 건국까지 10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고려 여인의 인기는 몽골에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고려는 원으로 갈 여성을 선발하기 위해 결혼 도감과 과부 처녀 추고 별감을 설치했는데 후에 기왕후같이 원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여인이 나오기도 했죠. 자, 당대 원사에 기록된 고려 여인의 표현을 보면 고려양이라는 별칭으로 고려 여인은 아름답고 우아하다 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동녀절미자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는 절세 미색을 가진 소녀라는 뜻입니다. 실제 고려사와 원사의 기록을 보면 몽골의 실력자나 왕족들이 궁녀, 첩으로 삼을 고려의 여인을 직접 요청하기도 하고 고려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면 예쁜 여성을 도감에서 선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 중국 원사와 연려전에는 고려 미인이라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이는 원나라에서 한가닥하는 인물들이 고려 여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략적으로도 충혜왕의 후손 장령공주나
평양공 왕연의 후손인 연희옹주와 경화옹주도 원으로 시집갔고, 사실 인구로 볼 때 그들이 점령한 송나라에도 미녀가 많을 것 같은데 딱히 송나라 여인들의 미모를 칭송하는 구절이 잘 안 나오는 걸 보면 한반도 미녀가 당대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나라의 일본 정복이 성공했을 경우 당대의 동아시아 3국 여성 미모에 대한 평가가 몽골의 기준으로 좀 기록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죠. 원나라의 기록 주연의 금대집 신양호를 보면 원나라의 여성이 내가 고려 여인이 아닌 것이 한탄스럽다 라는 기록까지 있으며, 고려에서는 때로는 원나라의 명문가로 들어가 가문을 살리기 위해 혹은 본인의 처지를 격상시키기 위해 앞서 말한 고려의 동료 선발 기구에 지원한 여인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동아시아의 기본 질서에서 여성이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려는 사실 저항하다가 꺾인 케이스이지만 조선에서는 4대의 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신하였고 명의 수많은 공녀를 가져다 바친 기록이 나오죠. 청대에서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싸워서 굴복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강압적인 공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동녀, 공녀는 동아시아의 질서에 굉장한 역할을 했고 때로는 이들로 인해 양국의 문화적 교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동녀를 통해 고려의 의복이나 음악, 음식 등이 중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역사가 알려주듯 기본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요구하는 개념이며,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여성은 원치 않게 가족과 생이별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딸을 타국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수를 쓰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선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자신의 딸만은 명이나 청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여러가지 꼼수를 쓰기도 했고 선발했는데, 명나라 사신이 보고 일부러 못생긴 애들만 뽑았다며 조선의 대신에게 노발대발하는 일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국의 평화를 유지해 왔는지도 배워야 하며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동녀, 공녀들이 당시의 국가를 위해 팔려갔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